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조미자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어요. 또 시작이네. 조미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층 박순덕네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도둑질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미자만은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주차 각도가 이상해. 저건 급하게 온 게 아니라 형식적인 출동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죠. 조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으며 그녀는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경찰 제복을 입고 수사 현장을 뛰어다니던 꿈이었어요. 요즘 들어 그런 꿈이 자주 나타났죠. 마치 과거가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밥. 진우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손자는 요즘 더욱 무뚝뚝해졌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복잡해 보이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거든요. 예, 진우야. 금방 차려줄게. 조미자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진우야,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없어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조미자는 손자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오랜 수사 경험으로 사람의 표정을 읽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죠.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그냥 할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진우의 말에 조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그런 법이니까요. 진우가 학교에 간 후 조미자는 옷장 깊숙한 곳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가죽 케이스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경찰 수첩, 옛날 사진들, 그리고 봉인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조미자, 여경 특수수사팀 팀장. 낡은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조미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였어요. 딸 선영조차 어머니가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미자는 서둘러 케이스를 다시 숨기고 문을 열어봤어요. 아이고, 미자씨. 큰일 났어요. 박순덕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도 털렸어요. 어젯밤에 말이에요. 박순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미자는 순간 예전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현금하고 금반지.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건 안 건드렸더라고요. 마치 뭘 찾는 사람 같았어요. 조미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선택적 절도, 그것도 현금과 귀금속만 노리는 수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죠. 경찰은 와봤어요? 왔긴 왔는데 그냥 신고서만 받고 갔어요. 요즘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면서요. 조미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사건은 특수수사팀에서 맡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일반 절도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간 조미자는 마트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자씨, 들었어요? 위층 김신혜도 털렸대요. 언제요? 그저께 밤에요. 이제 우리 동에서만 벌써 5번째예요. 조미자는 마음속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같은 동, 그것도 고층에서만 일어나는 절도였어요.
범인은 아파트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패턴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조미자는 베란다에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 비상계단의 위치, CCTV의 사각지대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만약 내가 범인이라면 조미자는 잠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곧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나 완벽한 범행 루트가 보였거든요. 저녁 무렵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진우야,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우리 집 주변에서 도둑질이 많이 일어나니까 혹시 우리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드나드는 거 아니냐고요. 조미자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조미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파트 단지의 야경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경찰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쇄절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져나갔거든요. 조미자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단지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또 한 집이 털렸대요. 박순덕이 숨을 헐떡이며 조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15층 최신의 집이었어요. 언제요? 어젯밤 새벽 2시쯤. 최 아저씨가 야근하고 최 아주머니는 친정에 갔을 때였대요. 조미자는 속으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피해 가정은 집이 비어있는 시간을 노린 범행이었어요. 그것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 같았죠. CCTV는 또 고장이었나요? 네. 그 층 복도 CCTV가 또 말썽이었대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조미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범인은 분명 아파트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오후 조미자는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김경비는 60대 초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요즘 들어 스트레스가 심해 보였어요. 경비 아저씨, 요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할머니, 정말 미치겠어요. 주민들이 하루 종일 뭐라고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김경비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CCTV 고장이 자주 나나 봐요? 그게 참 이상해요. 평소엔 멀쩡하다가 사건 있는 날만 딱 고장이 나요. 업체에서 점검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조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부 공범이 있는 조직적 범죄였거든요. 저녁 무렵 진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진우는 책가방을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 태민이가 혹시 우리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드나드냐고. 그리고 할머니가 낮에 혼자 집에 계시니까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조미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민이는 진우의 단짝 친구였는데 얼마 전 그 집도 도난을 당했거든요. 태민이 집도 털렸으니까 예민해져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런데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죠? 진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조미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밥이나 해주는 사람인걸. 그날 밤 조미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낸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사건의 패턴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 조미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이상한 점을 포착했어요. 10층 비상계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건 조미자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감시 작업에 쓰던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비상계단을 관찰하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조미자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와봤자 증거도 없고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일 테니까요. 그보다는 조미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죠. 계단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조미자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운동화 자국. 사이즈는 대략 280 정도. 뒤꿈치 부분이 유독 달아있어 오래된 수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조미자는 핸드폰으로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11층 윤신혜가 털렸어요. 박순덕이 또다시 뛰어왔습니다. 조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엔 뭐가 없어졌대요? 현금 300만 원하고 시계. 그런데 윤 씨가 하는 말이 어젯밤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요. 무슨 소리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대요. 나가보려다가 무서워서 못 나갔다고. 조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맞았어요. 오후에 마트에 갔을 때 주민들의 대화는 온통 도둑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에 살기가 무서워요.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맨날 와서 조서만 받고.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우리 딸은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한다고. 조미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사건은 일주일 안에 해결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진우가 또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태민이가 이상한 말을 또 했어요. 뭐라고? 혹시 우리 집 주변에서 뭔가 수상한 걸 본 적 없냐고. 그리고 할머니가 밤에 나다니는 것 같다고. 조미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비상계단에 간 것을 누가 봤을까요? 할머니는 밤에 어디 안 가는데? 정말요? 태민이가 거짓말하는 건가? 진우의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조미자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내야겠다고. 손자의 의심 어린 눈빛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진우가 학교에 간 후 그녀는 오랫동안 봉인해둔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가죽 케이스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 사이사이에는 당시의 수사 기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노경태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서초경찰서 서장으로 있는 옛 부하의 명함이었죠. 조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과연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하지만 손자의 의심 어린 눈빛을 떠올리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조미자는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공중전화 박스를 찾았습니다. 휴대폰을 쓰면 흔적이 남을 수 있었거든요. 오래된 습관이었죠. 여보세요, 서초경찰서입니다. 노경태 서장님 계신가요? 조미자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팀장님이세요? 그래, 경태야.
오랜만이다. 아이고,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노경태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경태야, 혹시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물론이죠. 어디서 뵐까요? 남산 도서관 앞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만나자. 조미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만에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남산 도서관 앞 작은 카페에서 조미자는 노경태를 기다렸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70대 할머니가 된 자신과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되었거든요. 팀장님, 문을 열고 들어온 노경태는 56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미자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경태야, 나 많이 늙었지? 아닙니다.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노경태는 조미자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도 없이 조용히 살고 있어. 손자 뒷바라지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조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경태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조미자는 지난 며칠간 관찰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패턴, CCTV 고장의 타이밍, 그리고 어젯밤 목격한 수상한 인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노경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확실히 조직적인 냄새가 나네요. 내부 공범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물론 도와드리죠. 그런데 노경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팀장님이 다시 수사에 개입하시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20년 전 그 일 때문에 조미자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경찰 내부 부패를 고발하다가 조직에서 밀려났던 일이었죠. 그 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손자가 나를 의심하는 눈빛을 견딜 수가 없어. 노경태는 조미자의 각오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어요. 고마워. 그런데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아무도 모르게. 당연하죠. 그날 저녁 조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수첩을 펼치고 사건의 패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피해 가정들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고층에 살고 맞벌이 부부이며 특정 시간대에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이들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다. 조미자는 아파트 주민 명단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경비, 관리사무소 직원, 택배기사, 그리고 할머니, 뭐 하세요? 진우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미자는 재빨리 수첩을 감췄어요. 아, 진우야. 그냥 옛날 일기장 좀 보고 있었어. 일기장이요? 할머니도 일기를 쓰셨어요? 어릴 때 말이야. 진우는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할머니, 요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예전보다 자주 나가시고, 그리고 표정도 다르고, 조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숨기기 어려웠나 봐요. 진우야, 할머니는 그냥 동네 어른들 걱정이 많아서 그래. 정말 그것뿐이에요? 진우의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조미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뭘 하겠어. 그냥 밥이나 해주는 사람인걸. 그날 밤 조미자는 다시 베란다에 나가 아파트 단지를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각 동의 구조, 비상계단의 위치, CCTV의 사각지대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범인이 다음에 노릴 곳이 어디인지를 말이에요. 12층. 거기가 다음 타겟이야. 조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노경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밤 12층 주의. 세부 사항은 내일 연락.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운 감정이기도 했어요. 과거의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조미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2층 이신의 집이 털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미자가 미리 노경태에게 연락해뒀거든요.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알았죠? 노경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패턴을 보면 뻔해. 그런데 범인은 잡았어?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어요. 조미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무슨 단서? 현장에서 특이한 도구 흔적을 발견했어요. 전문적인 락픽 도구 같은데. 그리고 발자국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하지만 팀장님은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조미자는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진우였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 진우야. 그냥 친구하고. 무슨 친구요? 위험하다니, 조심하라니. 할머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미자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그냥 동네 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진우야, 목소리 좀 낮춰. 왜요? 뭔가 숨길 게 있어서요? 할머니 혹시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예요? 조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진우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밤마다 몰래 나가시고 이상한 전화하시고 친구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선영이 퇴근한 것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선영은 진우와 조미자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밤마다 어디 나가시고 수상한 전화도 하시고. 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엄마, 정말 그래요? 선영아, 그냥. 엄마,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면. 선영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치매라도 온 거예요? 그 말에 조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선영아,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진우 말이 맞다면. 가족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조미자를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믿어줘. 엄마는 나쁜 일 안 해. 믿어달라고요? 뭘 믿어요? 할머니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진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선영이 진우를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조미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도 차가워졌어요. 엄마,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요? 우리가 언제까지 의심하면서 살아야 해요? 조미자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조미자는 또다시 베란다에 나가 아파트 단지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돌아보니 진우가 방문 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진우에게는 이제 수상한 할머니가 된 거구나. 조미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수사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학교에 갔어요. 엄마, 정말 걱정돼요. 선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엄마 상태요. 혹시 정말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병원에라도 가봐요. 난 멀쩡해. 그럼 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진우도 무서워해요. 조미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하는 일인데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노경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어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지금은 안 돼. 집에서 감시당하고 있어. 감시요? 손자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님, 혹시 그만두실 생각은? 안 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조미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할머니. 응, 진우야. 친구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집들을 정탐한다고. 혹시 도둑 일당의 일원이 아니냐고. 조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야, 할머니를 믿어줄 수 없겠니? 어떻게 믿어요? 할머니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조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조미자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노경태와의 비밀 회동을 통해 범인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었어요. 팀장님, 이번엔 정말 큰 단서입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만난 노경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찾았어? 락픽 도구의 출처를 추적했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도구들이 20년 전 팀장님이 담당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조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네, 황만수 사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만수는 20년 전 자신이 끝까지 쫓았지만 놓쳤던 연쇄범이었거든요. 그자가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배우일 수도 있어요. 조미자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황만수를 쫓으며 수많은 밤을 새웠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를 놓쳤던 그날의 분노와 좌절감까지. 경태야, 황만수의 현재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겠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자는 복수심이 강한 인물이니까요. 조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만수가 얼마나 집요하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조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에 자물쇠가 미묘하게 흔들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조미자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죠. 거실의 책상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주방의 서랍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조미자는 즉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가죽 케이스가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고 중요한 서류 일부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황만수 관련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핵심 증거들과 황만수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었어요. 조미자는 즉시 노경태에게 연락했습니다. 경태야, 큰일 났어.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 뭐라고요? 지금 괜찮으세요? 일단 안전해. 하지만 황만수 관련 자료를 가져갔어. 전화 너머로 노경태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그자가 팀장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 당장 피하세요.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할게요. 하지만 조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 손자도 딸도 위험하고 가족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오해받을 거야. 그날 저녁 진우와 선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조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불안했어요. 할머니, 오늘 집에 누가 왔다 갔어요? 진우의 질문에 조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래층 박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수상한 남자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렸대요. 조미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황만수가 정말로 자신을 찾아낸 것일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대? 60대 정도 되는 남자인데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대요.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대요. 조미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만수가 드디어 자신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엄마,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잘못 찾아온 것 같아. 하지만 조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그것을 눈치챘어요. 엄마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날 밤 조미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득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조미자, 넌 끝까지 날 쫓았지. 이제 내 차례야. 황만수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차가운 협박이었죠. 새벽 2시쯤 조미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내다봤더니 복도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조미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노경태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갔는데 어떡해. 조미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황만수가 락픽으로 문을 연 것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미자는 방 안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어요. 옛날 경찰봉이 어디 있었는데. 조미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복수자 황만수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숨어 있었군. 조미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황만수, 어떻게 날 찾았지? 너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문제는 복수를 어떻게 할지였지. 황만수의 발걸음이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끝이야, 조미자. 내가 내 인생을 망쳤듯이 나도 내 인생을 망쳐주겠어. 그 순간 조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할머니, 진우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진우가 복도에서 수상한 남자를 목격한 것이었어요. 황만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미자는 방 안에서 손자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진우야, 방으로 들어가. 조미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황만수가 진우를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히 해, 꼬마야. 할머니와 할 일이 있어. 할머니를 건드리지 마세요. 진우가 용기를 내어 황만수 앞에 섰습니다. 순간 조미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우야, 제발. 그때 선영이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본 선영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황만수는 상황이 복잡해지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미자, 이번에는 그냥 가는데. 하지만 다음에는 가족들까지 해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황만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미자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미자는 이미 각오를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영도 창백한 얼굴로 조미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조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조미자는 방으로 가서 오래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남은 자료들을 꺼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진우야, 선영아, 나는 예전에 경찰이었어. 여경 특수수사팀 팀장이었지. 진우와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요? 할머니가? 그래. 20년 넘게 숨겨왔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조미자는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할머니예요? 진우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숨기셨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나는 경찰 내부의 부패를 고발했어. 동료들이 범죄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그래서요? 조직에서 밀려났지. 모든 걸 잃었어. 명예도, 동료들도. 그래서 조용히 살기로 했던 거야.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조미자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응. 우리 아파트 연쇄절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배후에 예전에 내가 쫓았던 범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방금 그 남자가요? 황만수라는 자야. 20년 전에 내가 끝까지 쫓았지만 잡았다 놓쳤던 범인이지. 진우는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밥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정의를 위해 싸웠던 경찰이었다니. 할머니, 정말 멋져요. 진우의 말에 조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야, 미안해요, 할머니. 의심해서, 친구들 말 믿어서. 진우가 조미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선영도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나면. 아니에요, 할머니. 끝나지 않았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그 나쁜 사람을 잡아야죠. 할머니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조미자는 놀랐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진우야, 너무 위험해. 할머니 혼자 하시는 게 더 위험해요. 우리도 도울게요.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조미자는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경태와 연락을 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그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조미자는 노경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태야, 나야. 가족들이 모든 걸 알게 됐어. 정말요? 괜찮으세요? 오히려 더 좋아. 이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일 만날까요? 중요한 정보가 더 있어요. 전화를 끊고 조미자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옛 사진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고, 선영은 어머니의 경찰 수첩을 신기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수첩에 쓰인 글씨가 정말 꼼꼼하네요. 수사는 세심함이 생명이거든. 저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어요. 조미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길을 이어받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먼저 이 사건부터 해결해야겠지? 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조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어요. 하지만 황만수와의 최종 대결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조미자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조미자는 노경태와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우와 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미자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위험하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진우야. 할머니 믿어줘. 남산공원 입구에서 만난 노경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팀장님, 황만수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어디야? 우리 아파트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폐건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노경태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황만수는 이미 경계를 강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팀장님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조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공식적인 지원 없이 혼자서 황만수를 쫓았던 그 밤들이. 경태야, 오늘 밤에 움직이자. 팀장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또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해. 그날 저녁 조미자는 가족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노 서장도 함께하고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 그래도 진우야, 할머니 믿지? 네, 믿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다칠까봐 무서워요. 진우의 솔직한 말에 조미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밤 11시 조미자는 노경태와 함께 황만수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폐건물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버려진 상가 건물이었죠. 팀장님, 정말 들어가시겠어요? 그래야지. 20년을 기다렸는걸. 조미자는 젊은 시절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출입구를 확인하며 천천히 접근했어요. 3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황만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조미자. 계단을 올라가던 조미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만수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올 줄 알았거든. 황만수, 이제 끝이야. 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둠 속에서 황만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더욱 음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조미자. 이번에는 내가 모든 걸 잃을 차례야.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말에 조미자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손대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늙은 몸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황만수가 조미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조미자는 순간 젊은 시절의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기술은 남아 있었거든요. 황만수, 항복해. 이미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어. 거짓말하지 마. 너 혼자 왔잖아. 하지만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경태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제 끝이야, 황만수. 안 돼. 이번에도 놓칠 순 없어. 황만수가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조미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미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몸을 옆으로 피하며 황만수의 팔을 제압했죠. 으악! 황만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0년 만에 승부가 끝난 순간이었어요. 황만수, 넌 체포됐어. 조미자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건물 밖에서 급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불이야. 누가 신고했어? 어떤 주민이 폐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역 방송국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여기 뭔가 사건이 있었나 봐요. 생중계 시작합니다. 조미자가 황만수를 붙잡고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폐건물에서 한 할머니가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제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가 조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조미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연쇄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연쇄절도범이요? 그런데 어르신이 어떻게? 제가 전직 경찰입니다. 그 말에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전직 경찰이라고 하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미자입니다. 전직 여경 특수수사팀 팀장입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할머니가 뉴스에 나와요. 선영도 급히 TV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엄마가. TV 화면 속에서 조미자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제압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연쇄절도범을 혼자서 잡으신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동료 경찰의 도움이 있었어요. 노경태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분은 조미자 전 팀장님으로 20년 전까지 특수수사팀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뉴스는 계속되었고 조미자의 이야기는 전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집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진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그날 밤 조미자는 영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미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현관문 앞에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조미자가 문을 열어보니 이웃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감사 인사였습니다. 작은 쪽지들이 함께 있었어요. 조미자 할머니께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영웅이세요. 존경합니다. 조미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진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진우야,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정교 조회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요. 뭐? 왜? 할머니가 유명해지셨거든요. 인터넷에서도 난리예요. 진우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뉴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 경찰, 연쇄 절도범 단독 검거, 전설의 여경이 돌아왔다. 이런 할머니를 두고 싶다.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진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볼까?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걸. 하지만 조미자의 말과는 달리 하루 종일 집에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순덕이었어요. 미자 씨, 아니, 조 형사님. 박순덕은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 씨, 그냥 미자 씨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래요? 이제 우리 동네 영웅인데. 오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할머니, 인터뷰 하실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글쎄,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하세요, 할머니. 정말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진우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며칠 후 조미자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윷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형사님 오셨네요. 조 형사님, 여기 앉으세요. 모든 할머니들이 조미자를 영웅 대하듯 했습니다. 조미자는 당황스러웠어요. 다들 왜 이래요? 그냥 미자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 동네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다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젊어서 뭘 했냐고 물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조미자는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형사님, 옛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요.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셨어요? 할머니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조미자는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미자는 노경태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경찰서에서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명예고문? 네, 젊은 경찰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가끔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에요. 조미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과 지혜가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조미자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엄마. 경험을 나누시는 것도 의미 있고요. 선영이 찬성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할머니가 젊은 경찰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진우도 신이 났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한 달 후 조미자는 서초경찰서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들이 가득 찬 강의실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증거입니다. 관찰력입니다. 젊은 경찰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조미자는 황만수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젊은 여경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 같은 경찰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는 너만의 길을 찾으렴.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조미자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진우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좋았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들어주더라고. 저도 빨리 경찰이 되고 싶어요. 진우의 말에 조미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경찰이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정의로운 마음도 가져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처럼 멋진 경찰이 될게요.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최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 신기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의 할머니예요. 밥 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진우의 말에 조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난 여전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보여도 괜찮겠지. 그날 밤 조미자는 베란다에 나가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더 이상 도둑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가족들의 의심 어린 시선도 사라졌죠. 문득 진우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 할머니, 응? 나도 정말 경찰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정의를 지키는 경찰 말이에요. 조미자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진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진우야. 그렇게 조미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해주는 할머니에서 지역의 영웅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신뢰였거든요. 며칠 후 아침, 조미자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